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우리 또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두 종목 모두 하루 만에 모두 급등하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유튜브에 칭찬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김준호 매니저님이 시원하게 치킨을 선물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매니저님 칭찬과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당첨자분들에게는 치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삼진 L&D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의 수익률을 하루 만에 달성을 했죠. 네, 칭찬은 뭐 고래도심 주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한 해 하루 종일 내내 힘들었었는데 지금부터 또 강력한 종목들 4분기에 어느 정도의 시장의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달릴까에서 말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연일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삼진 L&D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제가 한 13%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웬만하면 달릴까 말까에서 막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해요. 왜냐면 홀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만 삼진 L&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전장사업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대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삼성 SDI가 전일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삼성 SDI가 처음으로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같이 참관했던 기업이 바로 삼진 L&D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를 어제 3,100원 라인 때 말씀드렸는데 3,07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1%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 보고 있고 지금도 10% 이상의 수익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익절가를 제가 이제 타이트하게 2,900원 라인 때 지금 2,930원인데요. 종가상 2,900원 라인 때 이탈 여부를 보시면서 익절 라인 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로 3,4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칭찬의 댓글을 네.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역시 인물값 하신다고 잘생긴 만큼 주가도 시원하게 달려나가고 있다는 댓글도 있고요. 네. 또 유아인 닮은 김준호 매니저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분 동의하실까요? 드려야겠어요. 네, 그러면 네.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역시 13%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피플바이오도 어제 치매 치료 관련해서 랩지노믹스의 후속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말씀드리자마자 전일 목표가 터치했고 오늘도 좀 시세가 분출되면서 매수가 대비 한 13% 이상의 수익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미국의 바이오젠이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피플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마존이 시간에 급락했고 애플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또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정책으로도 인구 절벽 관련된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 피플바이오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시세가 분출되면서 13% 이상의 수익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때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현재 지금 12,400원 라인대인데요. 12,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13,8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피플바이오까지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역시나 낙폭 과대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우리 달릴까 말까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금융 관련 섹터인데요. 또 미래에셋 투자 지금 현재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4,39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렇게 급등할 여력이 보이진 않는데 네. 주가의 흐름에서 이렇게 속도감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요. 다음날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을 때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위메이드가 이제 급등하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늘 하루 만에 시간에 급락하면서 오늘 15%, 20% 이상 하락에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악재가 반영된 자리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한 기업들이 잇따라서 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면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위터 인수를 빼놓을 맞습니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국내 대표하는 벤처 투자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계열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기업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투자한 기업들의 어떤 평가 이익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미래에셋 투자그룹이 트위터 인수에 3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싱크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를 들고 나타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많은데 싱크대만 빼고 트위터를 있는 것을 다 버린다라는 해석도 있고 인력들을 75%를 감축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도 있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위터의 어떤 개선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트위터를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주 목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트위터를 이제 최종 인수를 했고요. 그 전부터 이제 미래에셋 투자그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스페이스X 올해에도 7월 달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300억 가량 투자한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꾸준하게 일론 머스크 행보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레알 천재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특성상 당분간은 트위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 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뭐 스타링크 또 뭐 테슬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전혀 이제 싱크대를 들고 옴으로써 최근에 이제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어그로를 끈 거고 큰 홍보 효과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그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몰로코에도 이제 130억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평가 차익만 이미 30배 이상의 4천억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요. 몰로코 하나만 4천억 정도의 평가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이 굉장히 저평가다라고도 판단되고 있고요. 몰로코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 설립한 기업이고 AI 기반 광고 솔루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안에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벌써 기업 가치가 40배 이상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잭팟을 터뜨렸고 그거 외에도 뭐 MLB나 또 그리고 피파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AI 챗봇 로봇 기업인 게임온에도 157억 정도 투자를 했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계속해서 잇따라 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그룹의 어떤 이제 실적 성장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마켓컬리에도 지분을 2.4%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컬리가 기업 가치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5조 원 정도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한 다음에 11월 말 정도에 증권 신고서를 낼 것이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마켓컬리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뭐 무신사, 또 그리고 오늘의 집, 뭐 국내 대표 스타트업 기업들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잇따른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만 2,74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가 이상 증가했고요. 충분히 주가, 기술적 조정과 또 가격 조정에 끝마친 단계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랠리업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가져왔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또 지난 7월에 또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에도 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는 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주가 조정이 한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바닥 구간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또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뭐 오늘의 집, 무신사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한 기업들의 평가 차익만 이미 시총을 뛰어넘고도 남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9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3,900원 후반이나 4,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85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요. 돌파 시에 5,2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또 2단으로 속도감 있는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4,850원, 2차 목표가는 5,2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치킨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달릴까 말까의 후자 종목이고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소개해드려서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바로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네, 네. 비나텍 또 ESS 관련주, 수소 관련주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4,9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나텍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비나텍은 안정적으로 1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나텍은 저번에 소개해 주셨을 때도 또 좋은 수익률을 맞습니다. 나타냈었는데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8월 달에는 한 40% 수익이 났고요. 또 9월 달에 소개해드렸을 땐 20% 가깝게 큰 수익이 났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세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렸고 원래 9월 달에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비나텍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 여파로 매크로적 이슈로 크게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미국의 또 중간 선거와 또 실질적으로 FOMC가 1일, 2일 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굵직굵직한 매크로적인 이슈가 지나고 나면은 시장이 회복을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비나텍 같은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이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1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나텍은 또 미국의 수소차 시장의 개화 시 수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비나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슈퍼 커패시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제 슈퍼 커패시트 같은 경우는 순간 고출력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를 이제 저장했다가 한 번에 순간적으로 펑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의 어떤 대안, 보완제로 좀 쓰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2차 전지의 대체품으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형 커패시트 같은 경우는요. 원래 맥스웨일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테슬라가 인수를 했고요. 중형 커패시트 관련해서는 비네텍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소형 커패시트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슈퍼 커패시티의 시장 성장성은 계속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보조 전원 장치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국내 블랙박스의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벤치에는 이제 에어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0% 에어백에 들어가는 슈퍼 커패시티를 공급하고 있고 뭐 산업용, 뭐 차량용, 또 에너지용, 건설 장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슈퍼 커패시티의 실적 성장 또 수준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10년 동안 R&D를 거쳐가지고 미국 태양력 발전소에도 슈퍼 커패시티를 공급하고 있는데 태양력 발전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로 부각되고 있고 또 이제 S퓨얼셀과 2018년부터 건물용 연료전지 MEA 막정급 접합제를 공급하고 있었었는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잖아요. 그래서 수소와 원전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주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전력과 손잡고 하이브리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구축에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슈퍼 커패시티의 어떤 성장성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비나텍이다라고 좀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또 10월 달에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나텍은 지금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비나텍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현재가 보면 충분히 가격 조정에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번 소개해드렸을 때도 거의 4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9월 달에 소개해드렸을 때도 20% 가까운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근데 9월 달 폭락장에 비나텍도 마찬가지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이 끝마쳐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39,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4만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8,500원 돌파 시에 52,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나텍의 1차 목표가는 48,500원, 2차 목표가는 52,500원, 손절가는 3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나텍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치킨 이벤트의 네. 당첨자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온 중독자님이십니다. 네. 킹준호, 갓준호 언제나 신이 내린 감각으로 저희에게 폭풍 수익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라고 아유, 남겨주셨고요. 남자분이신 것 그리고 같은데. 두 번째로는 현수 김님이십니다. 잘생긴 준호 매니저님 눈도 즐겁고 계좌도 즐거워요. 이렇게 두 분 선정되셨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증권광장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14개 1111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입장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 네. 텐데 주말 사이에도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내일 오전 방송이 있습니다. 8시부터 10분까지 이제 주식 상담쇼를 진행을 하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10시에 내일 이제 무료 방송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잖아요. FOMC 정례 회의도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FOMC에서 이번에는 12월 달에 어떤 피크아웃, 통화 정책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섞인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크게 환호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크로적인 악재들이 하나둘씩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 악재가 조금씩은 소멸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다음 주 또 11월, 12월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12월과 11월에 가장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주 시장 정리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 10시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도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